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올해 슬기로운 화성학과 악곡 분석 하게 되는, 개강 강의예요. 자, 이 강의의 이름은 기본반이고요. 이 강의가 끝나면 그 다음에 심화반 실전반이 있습니다. 기본반에서는 화성학의 아주 기초 지식을 쉬운 앞부분을 다뤄서 우리가 화성학에 익숙해지고 친해지는 시간을 갖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저의 설명회를 들으셨으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화성학 수업을 먼저 들어야 하는 중요성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시고 계실 텐데 혹시나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1차 시험을 준비하게 되면 과목들이 되게 많이 있죠. 준비해야 되는 게 많은데 그 중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되게 두기 어려워요. 그럴 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경험자들, 선배들이 하는 얘기들이 화성학은 빨리 미리 시작해 두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들 해요. 그게 화성학이 가장 중요해서라기보다 화성학은 미리 빨리 끝내놓고 또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두고 반복해서 보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안 됐을 때 갑자기 급작스럽게 하려고 그러면 약간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 그냥 암기 과목이라기보다 우리가 일부는 암기를 해야 되는 일종의 암기 과목에 속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응용해서 우리가 계속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까지 많이 우리가 사용을 해야 돼서 처음부터 일단 시작해 놓고 보는 그래서 반복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은 화성학을 더 이상 공부할 필요 없이 그냥 문제 정도 풀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와요. 그러면 그때 닥쳐서 해야 되는 암기 과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밸런스 있게 우리가 공부할 때 계획을 잡아서 갈 수 있겠죠. 그런 것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화성학이 반드시 꼭 나오죠. 근데 나오는데 조금 나오지 않아요. 상당히 많이 나와요. 군데군데 화성을 물어보기도 하고 악곡에서 분석을 시키기도 하고 되게 기능을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화성학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포기를 해서는 현실적인 말씀으로 제가 직구를 날리자면 시험에 붙기가 어렵죠. 그래서 화성학을 포기해서는 시험에 우리가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성학은 꼭 하셔야 되고 일찍 시작하셔야 되는 과목이에요. 자, 그 대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우리가 이 강의를 듣고 나서 화성학은 100점을 맞으시다. 우리의 목표는 100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화성학은 100점. 거의 저희의 제가 늘 외치는 구호이기도 한데 이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최근 몇 년 동안은 그 전에 나왔던 난이도보다 조금 덜 어렵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화성학의 난이도라는 것은 조금만 비틀면 갑자기 엄청 어려워지는 수학 문제 같은 것이어서 쉬운 것만 준비했다가는 절대로 어려운 걸 풀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약간 어렵게 공부하면 쉬운 건 너무 쉽죠. 이런 장점이 되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과목이라 여러분이 정확히 약간 난이도 있게 공부를 해놓으시면 화성학은 반드시 100점을 맞아요. 거기서 너무 쉽게 나중에는 그냥 내가 따고 들어가는 과목 점수를 그렇게 얻게 되는 과목이 화성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복하기까지는 좀 눈물을 흘려야 할 만큼 쉽지 않지만 정복하고 나면 다시는 그만큼의 노력으로 보지 않아도 점수를 얻을 수 있고 계속 재미있어요. 진짜 나중에는 여러분이 이 원리들을 다 깨닫고 나면 화성학이 재밌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세요. 그리고 심지어 옆에 사람들을 막 가르쳐주고 있는 제가 너무 신기해요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그런 말씀을 해주실 때마다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굉장히 많이 기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되게 어려워하신다는 걸 아는데
이게 조금만 파고 들어가서 내가 할 수 있으면 너무 재밌고요. 100점을 맞을 수 있어요. 라고 저는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실제로 되게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화성학이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과목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준비하셨어요? 기본반에서 6주가 이루어지는데 이 백병동 선생님이 쓰신 화성학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앞부분의 기초 화성학을 다룰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그 이후부터는 프린트물로 수업을 하는데 앞부분은 교재로 수업을 하니까 물론 오늘 PDF 띄워드려서 준비 안 되신 분들은 그냥 보셔도 되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거의 대부분 선생님들이 다 이 책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책을 고른 이유이기도 하고 모든 선생님들에게 바이블 같은 책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책으로 앞부분을 정확한 개념을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성학을 시작하기 전에 예비 지식, 여기도 예비 지식이라고 나오죠? 화성학은 어떤 것 같냐면 약간 수학 과목과 같아요. 하지만 음악이기 때문에 계산만 하는 수학은 아니죠. 그 안에 음이 있고 음악이 있어요. 소리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어요. 자, 그렇지만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초 지식이 있고 그걸 뛰어넘을 때 아름다움이건 모건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 앞에 거 다 무시한 채 절대 화성학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앞에 아주 중요한 기초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오늘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악전인데 이것을 대충 하시면 화성학기 내내 어려운 과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정확히 몰랐었어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나 이거 다 아는데 왜 이런 거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 사실 듣다 보면 여러분이 놓치신 부분도 반드시 있어요. 작곡을 전공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 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고 다시는 보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가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 책을 한번 같이 볼까요? 여기 1장 예비지식 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1장 처음. 자, 그럼 뭐가 나와요? 음정이 나오죠. 그러면 화성학 책인데 왜 이게 나오겠어요? 이 음정을 정말 100%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화성학은 내내 틀려요. 내내 어려워지고 음정으로 화음이 쌓아져 있기 때문이에요. 음정 관계로. 자, 그래서 음정을 정확히 계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음정을 우리 다 알지만 대충 한번 볼게요. 음정이란 자, 어디 갔을까? 여기 커서가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죠? 네, 커서 보이죠? 화면으로도. 음정이란 두 음 사이의 거리를 말해요. 음정은 두 음 사이의 거리예요. 두 음, 세 음 사이의 거리를 음정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음정. 도, 솔, 요 두 음의 관계, 이 음의 거리를 음정이라고 하고 인터벌이라고 하죠. 인터벌. 그래서 인터벌이 있어. 인터벌이 있어라는 이렇게 거리를 말하잖아요. 그 거리. 자, 이렇게 음을 따로따로 도, 솔, 이렇게 쳤을 때 수평적인 음정이라고 하고 이렇게 두 음을 한꺼번에 짠 쳤을 때 이것을 수직적인 음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선율적 음정. 또는 화성적 음정. 이렇게도 말하죠. 자, 제가 이걸 말하려던 거였어요. 선율적 음정, 동시에 흐르는 것을 화성적 음정. 그 다음에 음정의 기본 간격을 세는 걸 알려드릴게요. 자, 뭐 당연히 다 아시겠죠. 음악을 전공하셨으니까. 혹시나 행여나 도레미가 하나, 둘, 세 칸 올라가서 3 빼기 1인가? 해서 2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마 아직 이제 그러신 분은 없겠죠? 여기서부터 세는 거예요. 도, 레, 미. 그래서 하나하나 세서 3개를 우리가 세죠. 그래서 음을 3개를 세니까 3도 음정이에요. 이렇게 해서 음정은 스케일을 중심으로 C 메이저 스케일 흰 건반만을 놨을 때 1도, 2도, 3도, 4도, 도, 레, 미, 파, 4도 이렇게 4개니까 5도, 6도, 7도, 8도라고 이름을 불러요. 자, 그런데 이 음정을 계산할 때 그럼 3도, 4도 계산할 때 우리가 거리를 말할 때 거리가 좁고 거리가 넓고 이름을 붙여서 말을 하는데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그 기준점보다 거리가 좁다, 넓다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 음정이 있어요. 그 기준 음정을 우리가 기본 음정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기본 음정. 자, 설명 추가가 아니라, 자, 그러면 이 기본 음정은 어떻게 구하냐면, 기본 음정은 음정의 거리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기본 음정을 기준으로 넓냐 좁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도를 다 기준으로 두고 말해요. 도. 자, 그래서 도와 도 똑같은 거. 도 아래, 도미, 도파, 도솔, 도라, 도시. 요렇게 있는 도에서부터 떨어진 음들의 거리. 이걸 기본 음정이라고 해요. 자, 여기에서 기본 음정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요. 어떻게 나누냐면 기본 음정은 완전 음정 그룹이 있고요. 완전 음정 그룹이 있고 장 음정 그룹이 있어요. 기본 음정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자, 이거는 외우셔야 되는데요. 완전 음정 그룹은 1도, 4도, 5도, 8도예요. 이 완전 음정 그룹을 왜 이렇게 나누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나머지 뭐가 남아요? 2도, 3도, 6도, 7도가 남죠. 1, 2, 3, 4, 5, 6, 7, 8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2, 3, 6, 7을 장음정이라고 하고 얘를 완전 음정이라고 해요. 자, 그럼 뭐라고 부르냐면 그래서 1, 여기 너무 멀어요? 괜찮아요? 네, 이렇게 하고 할게요. 자, 완전 1도, 1도. 자, 완전만 찾아볼까요? 1, 4, 5, 6이니까, 1, 4, 5, 8이니까 1, 4. 완전 4도. 이렇게 부르겠죠? 그러면 얘도 완전 1, 4, 5, 8. 완전 1도, 완전 4도, 완전 5도, 완전 8도예요. 완전 7도네요, 여기는. 자, 8도를 그릴게요. 완전 8도. 이렇게 말해요. 자, 근데 완전 음정을 완전한, 그래서 perfect라고 이름을 불어서 perfect. 이게 perfect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간편하게 쓸 때 완전 1도를 어떻게 쓰냐면 P1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냥 약자로. 그럼 P4 완전 4도, P5 완전 5도, 완전 8도. 하지만 시험엔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됩니다. 네, 시험에는 음정 자체가 나올 일은 없는데 혹시나 해서요. 자, 그럼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장음정은 2, 3, 6, 7. 그럼 장 2도겠죠. 장 2도, 장 3도, 그쵸? 장 6도, 장 7도예요. 요렇게 불러요. 자, 그런데 장조 할 때 장조를 뭐라 그래요? 메이저 하죠. 그래서 장음정은 메이저의 약자를 따서 메이저인데 메이저에 따라 약자를 따서 M을 우리가 많이 써요. 그래서 장 2도는 M, 메이저 2도, 메이저 3도, 자, 메이저 6도, 메이저 7도 이렇게 표시를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음정이 넓나 좁냐를 얘기할 때 기본 음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기본 음정은 도를 중심으로 쌓아진 스케일을 보고서 말을 한다. 그래서 그룹은 완전 장으로 나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